한 달간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종합 전달하는 온에어 이정수 이사 이상민 팀장입니다. 이번에 기사를 보면 서울시에서 2종 일반 주거 그리고 3종 일반 주거 건축에 대한 용적률을 높인다라는 기사입니다. 기사 설명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기사 내용을 보면요, 서울시가 제2종, 3종 이제 일반 주거 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상한을 50%포인트 높여준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2종과 3종의 지금 서울의 용적률 기준이 어떻게 되죠? 2종 같은 경우는 이제 200%인데 그래서 250이 되는 거고 3종 같은 경우는 250에서 300포인트로 이제 상향되는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2종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4층 건물 정도, 3종이라고 하면 5층 건물 정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정도인데 한 개층씩 더 올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목표 적용 시기는 오는 5월이라고 하는데요. 5월에 이제 조례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5월 이후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조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의회 통과 여부에 따라 정식 결정 시기는 좀 달라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용적률이 50% 정도 올라가게 되면 요게 장점만 있을까요? 단점이 있을까요?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데. 우선은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법정 주차 대수가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애초에 주차장이라든가 면적을 좀 꼼꼼하게 분석해서 신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리모델링, 증축할 때가 가장 문제입니다. 용적률이 남는다고 리모델링을 계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거는 주차장, 법정 주차 대수입니다. 주차장 확보로 인해서 1층 면적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임대 수익이 떨어지게 되고 그 증축하는 투여 비용 효율이 나는지 사업성 분석을 좀 꼼꼼하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용적률 50%씩 더 주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주는 건가요? 계속 주는 건 아니고요. 이 정책은 이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다시 기존 규제가 적용이 되겠죠. 이번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나 뭐 이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조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또 모르죠. 사실 뭐 다주택자 뭐 양도세 완화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뭐 매년 연장해 주는 것들 그런 것처럼 또 계속 혜택을 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공포가 났죠. 지금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약 한 달 정도 전일 텐데 주택 매도자는 매매 계약일 기준으로 주택 혜택을 보고 매수자는 취득 시점으로 근생으로 보고 이게 원래 예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변경이 됐었어요. 네. 근데 이게 원래대로 돌아가서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에는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단점 아니면 좀 우려될 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뭐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요즘 평당 건축비가 어느 정도 봐야 될까요? 1200에서 한 13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건축비 상승에 따라서 지금 뭐 재건축이나 소규모 뭐 개발하려고 하는 손님들이 사실상 조금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그래서 건축비 부담에 대해서 그래서 거래량의 활성화가 되기에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아무래도 좋은 혜택이다 보니 매도자분들한테 좋은 혜택인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 호가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전과 뭐 비교했을 때 뭐 주택 건물, 오피스텔, 분양상가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사님은 그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같은 중개법인이라든가 전문적으로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이 많아지고 정보가 많이 투명해져서 많이 배우고 스마트해지신 것 같아요. 주택 건물의 경우는 취득에 대한 이런 이슈가 있고 중과세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리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상가는 가장 큰 거는 지가 상승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료 받는 거를 기준으로 그 임대료 수익성을 기준으로 매매가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긴 시간 동안 가지고 계셔도 크게 지가 상승을 보지 못하는 물건들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지금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사가 나왔어요. 용적률을 사고 판다는 기사가. 그래서 용적률 좀 이양제라는 얘기인데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 앞서 용적률 완화에 이어서 이번에는 용적률을 조금 서로 사고 팔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제 서울시가 토지 소유주 간에 용적률을 좀 사고 팔 수 있는 용적률 이양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합니다. 뭐 용적률 이양제 뭐 저희 공인중개사 이제 자격증 공부할 때 공부에서 조금 공법쌤이 설명해 주던 게 좀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용적률 있었어요? 열심히 했는데 네. 용적률 이양제라는 말이 좀 낯설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개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문화재 보존이나 뭐 높이 규제 등으로 인해서 이제 구토계획법상
허용된 용적률만큼 건물이 이제 높게 짓지 못하는 경우 이제 그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만큼 다른 정비 사업 등에 좀 팔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 이해가 좀 어렵기도 한데 대표적인 해외 사례를 몇 가지 좀 찾아봤죠. 네. 용적률 이양제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는요. 네, 뉴욕의 이제 랜드마크인 서밋원 밴더빌트 빌딩 뭐 영어 좀 많이 약하신가 봐요. 이제 인근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이제 베어리 세이빙 빌딩 용적률을 바월이 아니에요? 배월이. 네. 맞습니다. 바워리 세이빙 빌딩 용적률을 매입하여서 이제 93층에 용적률 약 3,000%로 건물을 지은 사례가 있습니다. 옆에 이제 인근 일본 도쿄역 인근으로 가면요. 신마루 노이치 빌딩은 이제 도쿄역에 미사용 용적률 700%를 이전받아서 38층의 고층 빌딩을 이제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우선은 초기이다 보니 문화유산 주변 특정 지역에 대해서 지역 선정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발표난 건 아닙니다. 선정되는 지역에 너무 집중이 되다 보면 개발이랑 호가 상승이 조금 우려가 되긴 해요. 실제로 해외 방금 안내드렸던 뉴욕 사례도 집가가 폭등하고 임대료가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졌었죠. 뭐 서울도 이 용적률 이양 이제 지역을 강남, 여의도, 강화문 등이 핵심 지역으로 한정할 경우 서울 외곽 지역은 더욱 낙후된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데요. 아마 이렇게 된다면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 같네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이 될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투기라든가 개발에 너무 선정된 지역에 집중되는 부작용도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가시화가 돼서 윤곽이 나오면 다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